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나는 이미 실천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거 했더니 좀 좋은 결과를 얻었어 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저도 원칙적으로는 네, 좋습니다, 해보세요 하고 권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아침 식사는 건강 비결입니다, 제가 그런 강의도 했죠. 그러면 항상 질문이 참 많습니다. 댓글로 아니 간헐적 단식도 건강 비결이고 아침 식사도 건강에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나는 아침을 먹어야 되는 건가 안 먹어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죠. 그거는 이 간헐적 단식 하게 되면 아침 굶는 거 이런 식으로 암기 과목처럼 외워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녁을 내가 저녁 7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을 아침 8시에 먹는다. 그러면 어때요? 13시간 금식을 한 거잖아요. 꼭 간헐적 단식을 할 때 16시간 금식이 필요하다, 이건 아닙니다. 이 간헐적 단식에서 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녁 식사 후에 필요 없는 군것질을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적어도 밤 사이에는 좀 내 공복을 유지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굶기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의문점들에 대해서 제가 답해 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왜 이런 혼동이 왔느냐. 일일 일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일본의 의사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일 일식으로 번역이 돼서 들어왔지만 일본어로 된 원서의 제목을 보면 공복이 인간을 건강하게 한다, 요게 제목이었습니다. 일일 일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저자가 제안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일일 일식이었다는 건데요. 이 저자분 역시 일일 일식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하지 말고 내 어떤 자신의 몸하고 좀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라? 아니 지금까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얘기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간헐적 단식에서 진짜 우리가 어떤 거 신경 써야 되는지 딱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배고플 때 나는 꼬르륵 소리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배고파서 나는 이 꼬르륵 소리 때문에 어머 창피해, 어머 괴로워, 그러지 마세요. 이 꼬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나는 젊어지고 나는 살도 빠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일 일식의 저자도 일일 일식의 목표가 바로 이 꼬르륵 소리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꼬르륵 소리의 정체가 뭐길래 그러는 걸까요? 이 꼬르륵거리는 소리는 젊어지는 호르몬이다라고 불리우는 시르투인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오토파지를 소개한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이 시르투인 하게 되면 오토파지라는 재생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중요한 유전자입니다. 우리 몸 내부에서도 우리 몸속을 구성하는 단백질도 이 손상되거나 수명이 다 된 것을 없애고 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수 있게 하거든요. 이렇게 못 쓰는 단백질, 새로 교체되어야 되는 단백질을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내는 이 공장 시스템, 이 공장 시스템을 바로 오토파지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세포에서 발생하는 낡은 것들, 못 쓰게 된 것들, 성능이 좀 떨어진 것들을 스스로 먹어치우는 현상이라는 뜻으로 자가포식이라고도 하는데요. 2016년도에 이 오토파지 메커니즘 밝혀낸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과학자가 이 공로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단백질 생성, 제거, 분해, 이걸 재활용하는 그런 과정에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몸에 단백질 부산물이 계속 쌓여가지고 장기 기능을 떨어뜨리고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겁니다. 뇌 그리고 신경 조직에 쌓이게 되면 뭐 파킨슨 치매를 유발하고 또 혈전을 만들어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전신으로 뭐 만성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당뇨, 비만, 감염 이런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 역시 오토파지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뭐 노화라든지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고 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우리가 제대로 재활용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노화는 가속화되고 또 점점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배출하게 돼서 암 발병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토파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몸 구석구석 안 아픈 곳이 없는 상태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눌러지게 되면 오토파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르투인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고플 때, 또 외부에서 음식 공급이 딱 제한되어 있을 때만 나오는 겁니다. 꼬르륵 소리나 부끄러워했는데 이 소리가 바로
우리 몸의 진정한 공복 상태가 됐다, 이렇게 선언하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죠. 시르트윈 호르몬의 분비를 알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게 바로 꼬르륵 소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복을 느끼게 되면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진 거구나, 박수 하셔야 돼요. 이 스위치가 켜짐으로써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켜라 이런 명령계가 움직이게 됩니다. 즉 공복 시간이 길으면 길어질수록 장수 유전자, 이 시르트윈이 활성화가 되고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서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공복은 내 몸을 크게 변화시켜요. 오랜 시간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몸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궁금하실 텐데, 공복을 느낌으로써 이 대사계가 변화합니다. 내가 마음껏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럼 글루코스를 이용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반면에 공복 시간에는 지방을 사용하는 대사로 변합니다. 내장 지방과 체지방이 감소하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진정한 공복은 8시간부터 스타트가 됩니다. 8시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장 속에 이제 음식물이 이제 소화할 게 하나도 안 남은 거다. 진정한 공복이 되면 내 몸의 위장은 휴식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위장이 소화 대신 불필요한 세포들이 쌓여가는 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는 거죠. 공복이 이제 8시간 지나서 12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간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세포들이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간의 청소를 시작한다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더 지나서 공복 시간이 18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대사가 전신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육에 있는 지방을 빼서 쓰는 청소, 요때 시작되는 건데요. 에너지가 고갈되기 전까지 내 몸을 청소하는 최적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청소 시간이 언제까지 이루어진다? 48시간까지 이루어집니다. 이틀 동안 공복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적어도 12시간에서 18시간 정도만 유지해도 이런 청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1일 1식이 아니어도 좋다는 말이죠. 내 몸에서 지방을 태우도록 대사계가 바뀌고 내 몸의 오토파지 공장이 잘 활성화되도록 공복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음식은 항상 꼬르륵 소리가 힘차게 난 후에 드시라는 겁니다. 입심심하다고 해서 드시지 마시고,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이제 밥 먹을 시간이네, 시간에 맞춰서 배를 억지로 가득 채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꼬르륵 소리 사랑하시자고요. 아셨죠? 두 번째, 아침을 드셔도 좋습니다. 보통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16대 8 방식 많이 시도하시잖아요. 16대 8 단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16시간 굶을 걱정을 하지 식사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하루에 12시간 또는 그 이하로 내 생체 리듬에 맞게 식사를 하는 방식을 시간 제한 식사법이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한 방법이에요. 바로 생체 시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서케디언 리듬, 생체 시계는 2016년도 오토파지에 의해서 2017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 기관은 각각의 고유한 시계를 갖고 있어요. 호르몬, 혈압, 체온 이런 신체 활동이 각자의 생체 리듬에 맞게 휴식 그리고 활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빛과 어둠, 또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낮과 밤의 길이에 따라서 24시간의 주기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밝혀졌어요. 바로 이 음식을 먹는 시간이 우리 생체 리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시차 맞추는 꿀팁들 인터넷 보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하나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도착할 행선지의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가지고 첫 식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는 배고파도 공복을 참고 유지하다가 행선지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갖고 그때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시차를 깔끔하게 맞출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것 역시 음식이 내 생체 시계에 강력한 변수구나라는 걸 이용할 꿀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은 내 몸에게 보내는 일종의 시그널, 신호입니다. 몸속 세포하고 기관이 언제 활동을 하고 언제 휴식을 취하게 할지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 내 생체 리듬이 완전히 교란이 되겠네.
그러니까 각종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은 장내 세균에도 영향을 미쳐요. 생체 리듬에 따라서 이 장내 세균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섭식을 할 때 성장하는 박테리아가 있고 또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나 내가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하는 박테리아가 다 달라요. 보통 좋은 박테리아, 착한 박테리아는 단식 상황에서 더 많이 생성이 되고 활성화가 되기 쉽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아침 드셔도 오케이, 좋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먹지 말아라. 요거가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지켜주세요. 간헐적인 단식을 했는데 나 실패해서 하는 가장 많은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아침 거르고 늦은 밤에 저녁을 왕창 많이 드시는 겁니다. 그럼 실패해요. 아침 안 먹었으니까 저녁은 좀 푸짐하게 먹어야겠다. 이런 보상 심리도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생체 시계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 비만을 조절하는 호르몬, 요거는 아침에 분비가 훨씬 더 잘 되고 저녁이 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양, 같은 종류의 밥을 먹더라도 아침에 먹는 밥은 살이 덜 찌고 저녁에 먹는 밥은 살이 더 잘 찌는구나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나는 아침엔 입맛이 없더라. 그리고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면 저녁은 꼭 먹어야 돼. 그때밖에 없단 말이야. 실제로 간헐적 단식에 관한 영상에 이런 댓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했냐? 기준을 세우시면 됩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까지는 반드시 저녁 식사를 끝내야겠다. 그 저녁 식사를 기준으로 간헐적 단식의 식사 시간을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가급적 식사 시간은 좀 이를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단지 먹고 안 먹고 이 음식만을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이 생활 습관을 바꾸자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한 3-4시간 전에는 내장의 활동량이 떨어집니다. 생체 시계를 보면은 그 시간은 음식을 소화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야식을 잔뜩 먹고 잤어. 그럼 그 다음날 어때요? 술 마신 것도 아닌데 술 마신 것처럼 좀 속이 쓰리고 나 부대낀다 하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걸 음식 숙취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음식이 계속 들어오고 위장은 더 큰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계속 쌓은 채로 하루를 보냅니다. 이런 과정이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되겠어요? 네, 안 됩니다.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위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식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위장이 쉬려면 어떻게? 최소 3시간의 공복이 필요하고 또 진정한 공복이 되기 위해서는 8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굶었는데 저녁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간헐적 단식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처럼 간헐적 단식은 공복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공복을 얼마나 유지하는가 그리고 언제 식사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복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를 어떻게 잘했냐 못했냐 이게 간헐적 단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알겠어. 네, 모두들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 회복에 꼭 성공하시자고요.